제2장 들어갑니다. 정보독해법이죠. 자, 여러분들이 받은 시험지에 있는 지문은 상대방 의사죠. 내가 쓴 글이 아니라 상대방 누군가가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독해법이 등장하는데, 자, 내가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정보 독해 때 프레임이 필요성이 얼만큼 되나 그랬더니 GPT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독자 글을 읽을 때 정보를 구성하고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조나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 독해에서 프레임 설정은 글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특정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들이대자는 거죠. 그러면 글을 전체 다 읽지 않고도 빨리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논리사고력, 명제, 가설, 변수, 관계, 오류, 이와 같은 것들도 프레임의 하나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하늘비, 우산, 타오, 이와 같은 것은 생소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선 독해 기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속독과 정독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속독 빨리 읽다. 그러나 핵심 파악 어렵다. 정도 정확하게 읽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라 체계화된 기술을 익히면 금방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먼저 정보 분해와 결합입니다. 정보 분해와 결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MEC 원칙입니다.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와 같은 MEC를 구조화시키는 스킬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특정 요소들을 찾아서는 특정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그룹이나 그러죠. 자, 여러분 자주 쓸 때 외면과 내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이 MEC죠. 둘이 합치면 100입니다. 그러면 내면의 특정 요소, 내면의 특정 요소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들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추출합니다. 추출하고 나서 특정 성격, 이미지, 내용, 여하튼 것에 따라서 그룹핑을 하면 이제 컨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룹핑 연습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가지 단어 서로 묶어서 만들 수 있는 대표 표현은 뭘까? 물이죠. 목숨, 마시다, 수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하늘비 우산 프레임입니다. 하늘비 우산은 정보를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자,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팩트죠. 자,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해석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산을 챙겨야 되죠. 우산이 나를 보호하는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팩트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우산을 챙긴 나 비를 맞지 않았죠. 그래서 보송보송합니다. 반면에 너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지. 그래서 비를 맞았지. 축축하지. 이렇게 서로 대비시킬 수 있는 거죠. 자, 하늘비 우산 예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NCS 5급에 들어있는 예시죠. A를 보세요. 한국과 일본의 대형 가전 메이커 사이에 전자레인지나 에어컨 등 백색 가전제품을 서로 공급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팩트죠. 이미 밖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B. 저가격 제품 대량 생산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메이커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각자 자신 있는 제품이나 시장마다 영역을 나누어 국제적인 분업체계를 구축하려 들고 있다. 자, 이와 같은 목적이 생각이죠. 그리고 구축하려 들고 있다. 이것은 행동 방향입니다.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자, 제휴합병에는 있다. 하지만 서로 영역을 나눠서 공정 행태의 제휴는 드물다. 이와 같은 것을 의미로 부여하는 거죠. A. 자, 팩트임을 보여주는 단어는 했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B에서 그들의 생각을 읽고, 자, 생각은 대항하기 위해 목적입니다. 그 행동 방향,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 들고 있다. 이것이 행동 방향이죠. C에서 움직임 결과 전망하면서 의미를 부여한 표현은 뭐냐? 영역을 나눠 공전을 깨하는 행태의 제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삼식이와 삼순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답니다. 삼식이 한국과 일본의 가전 메이커에게 중국 기업은 위협이 되고 있다. 삼순이 일본의 가전 메이커는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삼순이 결론은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식이 결론 이협이 되고 있다는 표현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대항이죠. 이협이 되니까 대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죠. 관계를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교과서 내용 볼게요. 자,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그 소설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주로 어디에서 소녀와 마주쳤나? 어딘가에서 마주쳤죠. 이것은 팩트입니다. 소녀는 소년에게 어디에 가자고 했나? 역시 소설에 있죠. 그래서 팩트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즉 연결해서 다음을 짐작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소녀는 왜 소녀에게 비켜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내 생각을 적는 거죠. 해석은 생각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가 무엇일까? 생각, 행동, 결과라는 거죠. 하늘에 묶음이 잔뜩 깨어있다. 그것을 보고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비가 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지? 우산 챙겨야 되죠. 그럼 난 어떤 모습일까? 그 결과를 점쳐볼 수 있는 거죠. 자, 삼성 작성 항목입니다. 노력, 생각, 결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생각이 노력으로 연결되죠. 노력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신한은행 광고입니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생각이 생각에만 그치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키워드는 어디에 쓸까? 글머리와 꼬리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앞에서도 했죠. 자, 내가 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 있는데 9개월 만에 사실 합격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첫 문장 보면 답이 나온다. 나는 머리를 보라 그러죠. 그분이 하는 말, 그래도 안 나오면 맨 마지막 봐라. 나는 꼬리 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단어 맞춰보든지 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서로 연결해서 보라는 거죠. 그게 이해죠. 자, 글 머리와 꼬리 중심으로 읽기 연습입니다. 첫 문단 보면 호주 오픈 결성, 윈블던 결성, 이와 같은 테니스 경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발바닥 물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현, 발바닥 물집,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들려주고 있죠. 고려 보겠습니다. 정현, 발바닥 물집,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엄청난 피와 땀, 그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 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 전현진 신발 중국 관련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긴 기사입니다. 그런데 꼴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변화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했죠. 자, 키워드가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짚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키워드 연결법입니다. 자, 이와 같은 키워드 연결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워드, 자, A일까 B일까? 만약에 A라면 두 개를 보면 됩니다. 같은 단어 쓰여졌을까? 앞에서 봤듯이 변화로 한 단어가 두 번 이상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키워드죠. 아니면 다른 표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을 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맥락적 해석인데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텍스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맥락적 해석은 컨텍스트라고도 합니다.
전후관계, 앞뒤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 포괄하는 개념이다. 맥락적 해석은 행간을 읽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죠.